지금 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을 크게 보면 미국이 지금 그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적으로 좀 보면은 국내 상장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이 3년 연속 감소를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2014년 전망도 좀 감익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한국과 가장 그 비슷하게 그리고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중국이 여전히 좀 그 성장성과 그 GDP 성장률과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어떤 이익 자체가 좀 정치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단기간에 좀 탄력을 좀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현재 데이터로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지금 한국의 그 12개월 예상 PER과 PB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PER은 주가 대비 상장 기업들의 이익 대비한 지표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를 주가로 대비시켜 놓은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상단이 PER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 지표가 PBR이 되겠습니다. PER이 높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PER 현재 12개월 포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6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컬하게 최근 그 연도로 보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10배 이상 올라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래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승 가능성을 상당히 좀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PBR이 1배 수준 정도 되면은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하면은 한 1950, 60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7월 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하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벵가드 물량 출시됐을 때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북밸류 1배 수준이 1950, 60 정도 된다면은 지수는 이제 하방 가능성을 상당히 좀 제한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박스권 랠리가 지금 이어지는 어떤 배경을 어떻게 보면 지표로 좀 해석한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만 봐도 답답하네요. 예. 네. 자, 이제 누군가가 좀 건드려줘야 돼요. 누군가는 뭐 수급 주체일 수도 있고 어떤 재료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시장 고민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갇혀있는 그 횡보하는 시장에서 미국 쪽이 이제 주도하는 전 세계 금융시장, 최근에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긴축으로 가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1월 FOMC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조기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매파들이 등장을 했어요. 물론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긴 하겠습니다만 이 긴축, 타이트닝에 대한 우려를 지금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하시나요? 요즘 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아찔한 대목이 저희 이제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뭐 금리가 높아지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실제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머징 쪽으로 나와 있는 자금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그 신흥시장 쪽 그리고 이머징 쪽의 어떤 한국 같은 어떤 주식시장들은 그렇게 썩 우호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대목들이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어떤 성장률이었어요. 작년 3분기, 4분기 보면은, GDP 성장률이 한 3, 4%대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상한파, 즉 폭설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어떤 GDP 성장률은 한 1%포인트 정도는 하향 조정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도 저희 쪽에서는 2.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이 상태에서 과연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좀 실시는 하겠지만,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반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 아주 빨라야 올해 하반기.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2015년도 이렇게를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죠. 뭐 그와 관련돼서 그 자료를 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료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미국의 이제 그 분기별 GDP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상승 트렌드를 보였을 때는 금리가 뒷받침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이제 꺾였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어떤 분기별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기간에 어떤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 하우스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인식은 하고 있대 너무 우려를 앞서 나갈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 얘기는 매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 어젠 지표가 또 희한하게 나왔어요. 중국 예. 참 어렵습니다. 1월 수출은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놀랍게 어제 제조업 지수는 또 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3월 초에는 중국의 이제 그 정책 퇴비가 아주 빅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협, 양회, 전인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은? 저희 쪽에서 보는 어떤 중국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보면 10년의 어떤 집권 체제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 그리고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 문제를 건드린다는 얘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즉 지속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체제 안정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체제 안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혁의 어떤 강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월 초순 되면은 이 중국의 양위, 즉 전인대와 이제 정협이 3월 3일 그리고 3월 5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3월 중순까지는 뭐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중국 지방 정부들의 그 자치 성단위의 어떤 올해 성장률 그 예상치들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 당국도 올해 성장률 가이던스를 7.5%로 봤던 것들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가 약하다는 어떤 그런 전망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양유가 개취되기 이전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증폭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서 좀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저희 쪽의 스탠스는 너무 기대도 그리고 실망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 중국은 좀 워치를 좀 강하게 하자. 그런 쪽의 어떤 비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걸릴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자, 시간 얘기를 했는데 시간은 언제나 빠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시간이라고 합니다만 다음 주면 벌써 2월 말이고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월은 우리가 춘3월 이러지 않습니까? 예. 뭐 꽃이 좀 피고 봄바람이 좀 불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 꽃샘추위를 좀 걱정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을 조금 3월 달 전망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그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한국물 취급하는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러 13개 국내 상장 기업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한국물 취급하고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 이구동성으로 한국물 관심이 없다. 그나마 관심이 높은 내수 섹터죠. 통신이라든가 전력가스 그리고 내수 업종 관련 음식료와 같은 어떤 소비자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들마저도 채울 만큼 채웠다라고 하는 게 현지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반응 같습니다. 이야기는 반면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업종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죠. 테크라든가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 같은 업종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반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한국물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지수가 올라오면 파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최소한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비중은 상당히 좀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바이오라든가 게임,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좀 시장에서 틈새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전략과도 좀 같이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월달 역시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900선이 붕괴됐을 때는 조금은 시장의 어떤 그 우호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좀 구사를 하고 오히려 지수가 2000선에 근접하면 비중을 줄이는 매우 어려운 기존의 어떤 시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 이렇게 힘이 없으셔가지고. 요즘 뭐 출장을 좀 많이 다녀오시느라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요즘 사실 뭐 증권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서 저희 그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을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 사실 힘이 안 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있는